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장난이 뭔데? 장마가 아이, 우중충한 장마가 아. 시작됐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1집 가수 치고는 노래가 너무 못 부른 것 같아서. 저 2집 가수입니다. 아, 이집 2집 가수니까.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참 됐고요. 당신- 비도 네, 뺍시다 됐습니다.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비도 내리사코 우중충해 하는데 노래까지 우중충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자, 우리 좋은 쌤 나쁜 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장마인데 장마철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 예. 저는 이번 주에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네. 오. 요즘 3학년 교육과정에 배추인 나비가 있습니다. 혹시 아하. 길러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해봤죠. 얘들이 얘들이 이제 흰 나비가 돼가지고 비가 막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네. 얘를 날려줘야 돼요. 왜 안 날려주면 다음 주에 또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날려줘야 되는데 바람 불고 하는데 날려주는 게 너무 애들이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이 나비가 죽을까봐.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런데 날려줬어요. 자, 그 생명이 네. 이렇게 날아가더라고 또 비인데 해주면서. 그래. 그거 사이로 보면- 막 갔네. 네, 비사이로 막 가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에 애들을 그냥 풀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너무한다. 네, 와우.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는 요즘에 계속 이제 출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주가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후딱 지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비가 내리도 뭐 우박이 치고 태풍이 불어도 그 학교 시계는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예. 네. 아니 근데 그래서 뭐 코로나인데 네. 줌으로 회의하지 않고 출장을 갑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 단체로 이렇게 모이는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2명,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가 있고 이래서 좀 다니는 거죠. 아니 그런데요, 그 좋은 쌤, 우리 지방은 말이죠. 제가 지방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근육 좋아하고 지방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희 그 쓸데없는 소리에 지방 다 듣다. 우리 지방 정서는요 조금 그 좋은 쌤 계신 그 인천 그쪽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사실은 저희 제주도만 하더라도 요번에 일정 연수 사람들 되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거 집합 연수를 했어요 다 주말에. 주말에 벌써? 네네네. 음. 부산도 그러지 않나요? 그 정도 대규모는 우리는 하진 않고 얼마 전에 또 러시아 선언 이거 사태가 또 부산에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도 이제 지금 잘 대처가 되는 상황이라서 눈치는 조금 보고는 있지만 기존의 루틴대로 조금씩은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죠. 예. 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커피숍에 갔는데 제가 잘 가는 커피숍이 있는데 점원들만 마스크 끼고 있어요. 아 다 마스크 진짜? 안 껴. 완전 다르네요. 그쵸? 아니 커피 마시면서 마스크 낄 수는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 수도권은 네. 수도권은 네. 1학기도 내내 이제 3분의 1 등교로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뭐 2번, 많아도 2번 이렇게밖에 애들 안 오는데. 하여튼간에 좋은 쌤이 다니는 곳은 다 엉망이야 지금. 좋은 쌤이 지금 물 다 베리고 있어 지금. 그러면 진짜. 가슴 아픕니다. 예. 하여튼 뭐 장마철이고 덥고 이럴 때 또 마스크 생활 방역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수도권은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긴장의 끈을 네. 놓치면 안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부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조심하면서 잘 댕기고 있거든. 진짜 그거는 그렇군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장마철이면 말이죠. 저는 특별히 좀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 좀 걱정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비가 수직하락하지 않아요. 제주도는 바람이 심해가지고, 비가 휘날려. 비가 옆으로 쳐. 그래서 우산을 똑바로 들지 못하고 막 옆으로 기울여야 돼. 바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장마철이고 하면
엄마들이 학교에 많이 오셔가지고 기다려요. 발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또 예. 우산 이렇게 들고. 근데 또 이제 막 교문 안에 잘 못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비 오면 또 교문 안에 막 들어가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보면 이게 엄마나 아빠가 이제 늦게 끝나. 빨리 못 오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쵸. 돌봄 시간 이제 끝날 때쯤엔 돼가지고 오는데 돌봄 뭐 끝나는 시간 있긴 하지만 비 올 때는 좀 일찍 좀 와서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아이들이 그럴 때 보면 마치 둥지에서 어미새 기다리는 아기새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오면 한 명 가고 엄마 오면 한 명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애가 되게 쓸쓸해 보여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돌봄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그러니까 정식 학교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공문 게시라는 게 있잖아요. 딱 띄워놓는 거. 그걸로 해서 은근슬쩍 공문을 이렇게 내려보낸 거죠. 그거를 해놓고 의견을 달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거는 잘. 일반 교사들은. 그렇죠. 관리자나 아니면 몇몇 부장 교사들만 보는데 우리 학교 한 젊은 선생님이 그 공문 게시를 유심히 보다가 이걸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막 대노한 목소리로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말이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우리 모든 교사들이 다 의견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교에 뿌려가지고 의견 수업해서 교육청에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거에 분노하는 선생님들이 초등에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돌봄이라는 아니 문제. 뭐 나는 지금 중등이라서 뭐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잠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뭐 초중등법에서 뭐 돌봄 업무가 네네. 제대로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아예 막 초등에다가 엎어주려고 뭐 법 바꿨다 이런 얘기 우리 잠시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쵸. 근데 그거는 그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 이제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초등중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돌봄 업무를 이제 학교에 이제 완전히 원래 이게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교원단체들이 이제 불일 듯 일어나 가지고 반발해 가지고 그건 물 건너 갔고요. 그럼 또 다른 게 있다는 기야? 네네. 지금 이거는 지난 6월 10일 민주당 권칠승 그 의원 등등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아까 조은쌤 말씀하신 대로 정식 공문이긴 정식 공문이죠. 근데 이게 그 공문 게시판에 띄고 올려가지고 의견 있으면 주고 없으면 없는 걸로 알게 이렇게 해서 오니까 전교조, 교총, 교원노조 다 반대 성명 내고 막 교총에서는 권칠승 의원 뭐 항의 방문한다고 막 난리가 났었죠. 아니 뭐 근데 뭐 나는 그 뭐 그래 들어갖고는 잘 모르겠고 뭐 이상한 쌤 뭐 입에 거품 물고 뭐 좋은 쌤도 지금 거품 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법안에 대한 뭐 원문은 뭐 한번 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 맞나? 아니 우리는 공문을 봤지 공문을 우리 공문 봤는데 저기 단체들 반대하는 거 읽어보니까 뭐 교육부 장관한테 돌봄 업무 다 떠넘기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두스쿨 이런 데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자, 이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뭐 비전문가들이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 쉽게 이제 우리도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쉽게 풀어주는 나오는 것도 쉽고 이야기도 쉽게 해주는 시훈 쌤이 이 모든 걸 좀 매듭을 풀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아까 제가 일부러 컨셉상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법안 다 읽어봤어요. 법안 다 읽어봤는데 뭐 읽어봐도 잘 몰라. 헷갈리게 써놨어. 그래서 모셨습니다. 사실 오늘 뭐 정책 방송은 아니고 갑작스러운 이 돌봄 때문에 우리가 이슈 토크 마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 양반이 또 전문가야. 이 양반이. 자, 우리 중간 시그널 듣고 사단 모임 좋은 교사 운동 우리 김영식 대표, 우리 시윤쌤 모시고 이 돌봄 문제 한번 낱낱이 그 이슈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등의 가장 뜨거운 감자, 돌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정책 전문가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대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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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요즘에 뭐 한가한가 봐. 이거 뭐 이슈토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요즘 제가 있는 사무실이 관악구에 있거든요. 요즘에 아주 관악구가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래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 확진되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악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속에서 그렇구나. 바이러스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죠. 네. 아하. 아유. 요런 일 해야 되니까 저는 피해 다녀야 돼요. 네. 네. 그럼 알겠고. 네. 그럼 저는 뭐 앞서 지금 우리 두 초등생들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뭐 돌봄이 어땠다, 뭐 법안이 어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이제 온라인 수업에 돌봄까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초등생들한테는 참 부담이 되었다는 것은 그쵸. 저도 인정해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거의 봉사활동 같이 되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근거가 없이 공무원이 일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공무원이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짜 인정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실제로 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공무원 사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시키면 하고 까라면 하고 깡기지 뭐. 주로 일했던 나라라서 음. 그동안 법적 근거 이제 없었던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였던 거죠. 그렇게 없다가 특히 이제 2013년도에 그 네. 초등학교에서 이 방과 후 이 교육을 좀 강화하려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원래 고등학교 때는 옛날부터 보충 수업 이런 거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근거 없이 그냥 한 건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마련한 게 뭐냐면 법도 아니고 교육부 고시. 이제 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초중등 교육과정, 이제 교육과정 총론 이런 것들 밝히는 게 이제 보통 교육부의 알림, 뭐 고시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고시 2013-7호 여기에 있었고 또 이제 2015 교육과정 나오면서 교육과정 고시한 그 안에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허. 예. 근데 여기 사실 돌봄의 돌봄이란 돌자도 말도 없네요. 없어요. 돌봄의 돌자도 없어요. 없어. 그런데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이 돌봄을 방과 후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하나로 간주를 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초등에서 방과 후 교육이나 초등 돌봄 이제 실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돌봄이 방과 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거는 엄청난 큰 덩어리인데. 근데 이게 유아교육법에 보면 방과 후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방과 후 과정이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아교육법에 해당되는 거고 사실 초중등교육법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교육부가 교묘하게 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요 코로나 시대에 초등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서 요 끼워넣기. 예. 초등 돌봄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강력한 그렇죠. 반발에 부딪혔는데 근데 갑자기 6월 10일에 권칠승 의원 등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요걸 또 기습적으로 또 냈네요. 특별법안. 그렇죠. 아니 특별법원이니까 특별히 그 교사를 위해서 뭐 법적인 근거 만들어 주려고 만든 건 아니고. 이게 선한 의도인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 법안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좋은 쌤이 안 어울리게 또 교묘하게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렇죠. 제가 요거는 좀 민감합니다. 돌봄. 감정이 좀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조은 네. 쌤이 웬만하면은 네. 다 좋다 하는 스타일인데 이 돌봄 문제는 지금 네. 굉장히 예민해. 굉장히 예민하네요. 네. 아니 법 만들어 주겠다는데 뭐 좋은 거 아닌가? 있어 보소.
그래서 일단 그런가? 옛날부터 내가 잘 몰라서. 이제 워낙 교사단체 쪽에서 음. 법적 근거 없이 계속 돌봄 이걸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이제 항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부 쪽에서 이제 그런 일도 한 건데 하필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 요 마당에 그러니까. 왜 이 시국에 왜 그걸 했을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뭐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괘씸하죠. 어쨌든 일단은 요거 좀 대답을 좀 하기 전에 우리나라 네. 요 돌봄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 역시 전문가. 이제 돌봄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3개가 있습니다. 네. 3개나 돼요? 예, 3개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네. 그러면 3개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가? 일단 여성가족부가 있고요. 요게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고 요게 또 이렇게 육아와 관련된 또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이런 거와 관련된 이제 법률 안 속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요.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런 게 요게 있구나. 2017년도에 1년에 한 380억 정도 예산이 여기다 투입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걸 투입하고 그다음에 공동 육아 나눔터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이제 여성들 그러니까 일과 어떤 직장의 어떤 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아이돌봄 지원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 26억 정도 사업을 이제 벌리고 있는 게 공동 육아 나눔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동네 뭐 보육대장이니 뭐니 이러면서 이런 사업들을 여성가족부가 하고 이거 있고요. 알아. 이거 저희 후배들 몇 명에서 자기네 공동 육아한다면서 지자체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런 사업들이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돌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예, 이거는 요거는 많이 이제 들어봤지. 우리 교사들도 많이 네. 알고 있죠. 요거는 주로 이제 아동 만 18세 미만의 이제 모든 그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그 저소득층의 돌봄이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사들이 요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 아이들을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4,000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상당히 한 3천억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게. 와. 네. 엄청 큰 사업. 그리고 2017년도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돌봄 확대 정책을 쓰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다함께 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조항을 아동복지법에 아예 만들었어요. 새롭게 신설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직은 이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이제 되고 있질 않은데 이게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아파트에 주민센터라던가 또 주민들 회의하는 그런 데를 돌봄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거기를 다함께 돌봄센터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 아파트라든가 그 마을에 돌봄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허.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돌봄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가 네? 선생님도 잘 알고 있는 방과후 학교. 요거는 아주 네네네. 역사가 오래됐어요. 1995년부터 해왔던 거죠. 굉장히 오래됐고. 이거는 뭐 고3 예, 고3부터 많이 해서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까지 그거, 하고 있는 거고요. 야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예, 그리고 2004년부터 조금씩 하던 게 초등 돌봄 교실. 예, 이제 요게 2004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점차 확대가 그게 돼서 이 무려 2004년부터였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좀 조금씩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소규모로 아주 정말 그 돌봄이 좀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 하고 있던 것들이 점차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방과학교 관련된 예산만 한 5천억이 들어가고요. 우와. 그렇지. 돌봄 학교가 몇 교실도 개야? 예, 돌봄 교실도 5천억 가까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대상 학생들만 보면 365만 명, 그러니까 한 380만 명 정도가 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1조네, 1조, 예. 1조. 사실 합치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보다 이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게 예산으로 따지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법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막 그렇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유독 교육부만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교육부 고시 아주 이렇게 근거가 아주 취약한 거죠. 아니 이거 뭐 사회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애들을 이렇게 잘 돌봐라,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애들을 잘 돌봐라 하는 그런 법이 돼 있는데 거기는 뭐 기껏해야 여성가족부에 공동육아 나눔터는 뭐 26억 코딱지만한 돈, 교육부는 막 합쳐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그다음 뭐 이거 뭐 중구난방 뭐 각 부처 막 지자체 막 학교 막 다 뒤죽박죽이네요 아주 그냥. 그렇죠. 일단은 학교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돌봄 사업을 그 확대시키기에는 가장 빠른 거죠. 가장 쉽고 또 교사들이 막 있고 하니까 이제 손쉽게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교로 들어왔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교육부가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어요. 초중등 교육법 안에다가 학교는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가로 열고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방과학교로 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법 예고했다가 교사단체의 반발을 부른 거죠. 그러다가 교육부가 이제 좀 뒤로 후퇴하니까 이번 21대 국회가 이제 열리면서 권칠승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 사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제 박경미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거의 이제 문구 몇 개 바꿔가지고 이제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내가 이 법안 제출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실적 쌓으려고 하는 게 좀 강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확실한 겁니까? 그건 제가 이제 말하는 거죠. 뭐 의원들이야 당연히 필요하니까 했다고 이제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권칠성 의원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요거는 좀 뭐랄까요, 기존의 어떤 시스템보다 좀 나아진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온종일 돌봄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시행 계획 수립 그리고 요 시행 주체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지역에서 요 온종일 돌봄이라고 하는 걸 시행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를 광역 단위는 시도지사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는 시장과 군수 이렇게 명확히 한 거예요. 그러면 돌봄 시설 운영하는 요 계획 세우는 거 그리고 인력 채용하고 관리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냐? 지자체장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준 거죠. 그러면 뭐 아까 전에 뭐 이상 쌤이나 그다음에 조은 쌤이 얘기한 거죠. 그 입에 커피 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뭐 단체장들이 다 하는 긴데 왜 교청이나 정교조 뭐 교사노조 이렇게 막 이거 아니다 이라고 나오는지 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일단 요 돌봄을 이제 보는 좀 시각도 좀 다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권칠승 의원 법안이 지금의 어떤 돌봄을 둘러싼 어떤 현장의 어떤 이 혼란 이걸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두 가지 정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 법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중앙에서의 계획 수립과 시행의 주체를 교육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네. 말입니까, 이거? 뭐냐면 여전히 교육부 장관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요거 세 개가 다 계획 수립과 시행의 주체 이렇게 말해 준 거죠. 아니 뭐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하게 활동하면 좋잖아요. 지금 이 돌봄을 둘러싸고 너무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저기 사다 보니까 그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막상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애는 대체 어디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게 우리 애한테 좋은 건지 헷갈리고요. 정보도 몰라, 굉장히 알 수 좀 없어. 부족해요. 그래서 나 우리 동네 이- 지역아동센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그 아까 말했던 그 다 함께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수도권에 조금 몇 개 있을 뿐이지 지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없기도 하고요. 요 돌봄이라고 하는 거를 대체 이거는 교육부 사업이냐 아니면 보건복지부 사업이냐 요건 여성가족부 사업이냐 셋 다냐 뭐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셋 다란 얘기는 그 누구도 이거 우리 일이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책임 안 진다. 그렇죠.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돌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회 시스템이거든요. 특히 그렇지. 지금 저출산 문제 할 때 제일 힘든 문제가 뭐냐? 애를 낳았는데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죠.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거든요. 음.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믿고 맡겨야 될지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에서 하라는 이 초등 돌봄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아침 9시부터 학교 끝난 5시까지는 그 학교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맞아요. 부모들이 이렇게 그 초등학교 돌봄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어디 이렇게 뺑뺑이 안 어. 돌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 법안이 그런 어떤 그런 예측 가능성이 좀 부족한 거, 어떤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거, 요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요게 이제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교육부 장관이 이 계획 수립과 시행의 주체다라고 말해주다 보니까 학교가 대체 뭐 하는 데인지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남겨둔 거예요. 대체 학교는 수업하고 공부하는 데지. 뭐. 그렇죠. 그거는 요 돌봄이라 요 사무가 대체 수업하고 공부하는 것과 이거 정말 이게 관련이 있냐 없냐. 여기가 이제 이게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교육부 장관이 지금 대학 입시 문제 예. 해결해야 되고 사교육 문제 해결해야 되고 애들이 학교 안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돌봄을 각 부처 장관들 다 조율해가지고 이걸 다 5년치 계획을 세우고 다 하란 얘기 아니야 지금. 예. 나 그러니까 읽었다니까. 학교 나 입장에서 읽었어. 보면 학교는 우리 나쁜 쌤이 얘기한 대로 공부하고 뭐 수업하고 이런 데예요. 그리고 교사들도 내 가장 본연의 일,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수업 준비하고 애들 생활 지도하고 학급 관리하고 요게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너 보고 야 네가 돌봄 업무 맡아 이렇게 하면 이제 돌봄 업무라는 게 뭐냐면 시설 만들어야 유지 되고요. 관리하고. 그다음에 요거 관리할 돌봄 강사. 전담사 채용하고 인력 그렇죠. 관리하고 이런 일이란 말이죠. 맞아요. 간식 준비하고. 그렇죠. 내가 간식 아니 준비해주고. 내가 진짜 내 후배 내가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가 애가 정말 어린데 방학 때 매일 학교 나갔어. 매일 학교 나가면서 애를 들쳐업고 매일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몇 개 하여튼 무려 몇 개를 돌봄 교실을 새로 신설하게 된 거야. 그 계약 3월 계약 전까지. 근데 관리자라는 사람이 아니 김 선생은 왜 매일 학교 나오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교감생님 이거 해야죠 저거 해야죠 이거 예산해야죠 그거 교실 몇 개를 만드는 거라니까 돌봄 교실을 거의 울면서 막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전문가 얘기를 듣고 싶어. 그래서 어째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잘하는 뭐냐면 겁니까? 돌봄 행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린이집 하나 운영하는 업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학교의 교사 한 명에게 맡기다 보니까 일단 교사는 교사들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걸 갖다 크게 확장을 못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많아야 교실 1개 내지 2개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 필요로 하는 부모들도 그 자기 애를 학교에 돌봄도 못 맡겨요. 왜냐하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추첨해가지고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 높은 이런 돌봄을 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이 돌봄이 대체 어느 부서의 업무랑 가장 합당하냐? 교육부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냐? 좋아.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이 있거든요. 업무분장. 우리 네. 업무분장 좀 네. 해요. 네. 그 업무분장 하듯이 이게 정부 조직법에 보면 교육부는 업무가 이거예요. 인적자원 개발,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하냐면 보건위생, 방역, 그다음에 의료행정, 그 약국과 관련된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영유아 보육, 노인 및 장애인 관한 사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육이 있죠. 보육이. 여성가족부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돌봄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가깝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에서는 가장 멀어요. 그러네요. 그죠? 맞네요. 그러네. 네. 그죠? 난 멀고 보건복지부가 제일 가까운 것 같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가깝기도 하고 또 가족과 관한 사무니까 이게 여성가족부랑 연결돼 있기도 하고요. 그러네. 아니 그런데 권치승 의원이 낸 법안에서는 교육부가 다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다 조율하고 5년치 계획 세우고 그런 법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석상에 좀 차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교육부 그렇지. 총리 보고 이 여성가족부랑 보건복지부 니네가 다 관할해가지고 하나로 좀 통일성 있게 해라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교육부 니네 알아서 해라, 니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인지가 좀 해석상의 문제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좀 이렇게 보면 이 교육부가 일단 어쨌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 교사들이 좀 많이 반발하는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뭐 온종일 돌봄 체계 요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좀 원칙을 좀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냥 원칙 없이 초중등 교육법 바꿔 하려고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특별법안 내고 이렇게 해봐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칙이 없다. 아니 근데 뭐 초중등법 바꿔가지고 한다는 말은 뭐 교육부 너가 알아서 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일단 교육부가 하려고 했던 거 그거였는데 네. 일단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고. 요 그러니까. 특별법은 어쨌든 이 권칠숙 의원 소속 부서가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위원회예요. 아, 그렇게 해서 법안을 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게 좀 교육부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거 역시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좀 전에 그 원칙 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원칙이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이 방송 아마 그 교육부 장관, 뭐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다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시원하게 계시겠죠. 한번 쏴주시죠. 아, 네. 듣고 계시죠? 아, 듣고 근데-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네. 근데 새 장관 이거 듣고 어느 쪽 네. 그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겠는데 이거. 그렇죠. 근데, 잘 근데 판단하셔서. 우리가 원칙을 어. 정해주자고, 원칙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라고. 네. 어. 일단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중요한 원칙인데요. 일단 장관님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어. 그럼요. 특히 우리 교육부 유은혜 장관님, 또 보건복지부의 박능호 장관님, 아, 그리고 들으세요. 여성가족부의 이정옥 장관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장관님 요 법안 들어주세요. 내셨던 우리 권칠승 의원님 꼭 좀 그렇죠. 들어주셔야 되고요. 아, 장관님,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장관님. 댓글이 이런 거 없어요. 장관님,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하여튼 저는 네 가지 원칙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이구 네. 많기도 하다. 네, 짧게 일단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 그리고 우리 양육 책임자들, 부모가 아닌 분도 있을 테니까 아동과 우리 양육 책임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이때 말하는 질 높은 서비스라 함은 우리 아동들에게는 좀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 그리고 우리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휴식의 보장, 그렇죠.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는 좀 시간에 공백 없는 보육 서비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야 되고, 그거 끝나면 또 퇴근 때까지 어디 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 애들을 좀 메뚜기 뛰는 일이 없도록 힘들어. 예, 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공백 없는 보육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또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좀 되게 시급한 문제인데,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 행정 업무와 학교의 이 본 사무, 이제 교육하는 교육겠죠. 요 두 가지 추진 체계가 좀 분리돼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이 교무부가 학교 교육 핵심 책임 담당 부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돌봄 인력 관리하고, 그죠?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고, 이거는 학교 교육도 약화시키고 돌봄 서비스의 질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분리되는 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다. 세 번째는 일원화된 시스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돌봄과 관련된 이 행정 업무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망, 질 높은 돌봄 서비스 만들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일원화된 행정 시스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돌봄 체계 필요하다. 예, 특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것은 우리 일이다라고 책임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시적이고 정규적인 돌봄 체계가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뭐 거의 뭐 좋은 말 대잔치 같은데 뭐 이런 원칙들 도대체 이거 뭐 이거 씨알도 안 먹힐 얘기 같은데 이거는 너무 좋은 말 대잔치라서 그냥 뭐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법안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딱 써라
그렇게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맞아. 알지. 이렇게 좋은 말 대잔치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니 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떠먹여 줘야 돼. 그분들이 이제 법 하나 띵 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반대하고 반대했더니 이상한 거 나오고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한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거를 학교에서 떼내시오 이런 의미였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더니 그래 그럼 법적 근거 만들어줄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하면 또 반대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딱 대안을 제시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들한테 교육부 장관님한테 딱 던져줘야 된다니까. 시훈 쌤 안 그래요? 그렇죠. 저도 이제 대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안 없이 네. 그냥 이거 안 된다 반대다 뭐 이렇게만 하다 보면 괜히 이제 교사들이 뭐 일하기 싫어서 그런다 뭐 우리 애들 뭐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러면서 괜히 교사들이 양심 없는 사람처럼 또는 맞아요. 그렇게 막 비난을 하니까 아니 그게 우리 아니다라는 거죠. 방송 청취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네네. 진짜 애들 학교에 남아 있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질 높은 온종일 돌봄이 되려면 저는 좀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 우리가 학교의 어떤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네. 별도로 운영 체계를 갖춘 그런 돌봄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그 학교 안에다가 병설 유치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있죠. 사실 유치원과 학교는 운영 체계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적용되는 네, 법도 네. 달라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달라요. 네. 그런데 네. 전혀 부작용 없이 학교에서 정착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병설 맞아요. 유치원 운영은 병설 유치원 원감도 따로 있고요. 교사들도 따로 있고요. 예,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요. 다만 그냥 교장의 관리 체계 아래에 있고 시설을 같이 쓰고 있을 뿐인 거죠. 예, 그 대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시설도 가급적이면 교실과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따로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맞아요. 부작용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네. 병설 돌봄센터 같은 거 하나 좀 구성을 해서 쉽게 학교 안에 어린이집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좋다. 어떤 뭐 행정이나 좋습니다. 행정 그 원장이나 뭐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서 그 교사 채용해서 그렇게 아이들 돌봄 운영하면 되는 거죠. 엄마들도 안심할 수 예. 있고 그냥 바로 안심할 수 학교에서 있고 바로 학교에서 학교 안에 갈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좋은데요? 거기에 저는 대안이 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학교 좀 새로 만들 때 학교 옆에다가 저는 좀 방과후 센터나 돌봄 센터를 저는 따로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외국 그런 경우 많거든요. 학교 바로 옆에다가 방과후 센터, 돌봄 센터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학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애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 안전관리 요원만 그 이렇게 이동 통로 주변에만 있으면 부모들도 안심하고 그냥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별도로 시설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으면 요즘에 학교 시설 복합화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학교 시설 안에다가 뭡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해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질 높은 그런 돌봄 시스템 만들 수 있고 또 부모들도 신뢰할 수 있고 안전을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이런 대책 마련할 수 있다. 저는 이 대안이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요런 거 우리 국회의원님들 좋은 네. 아이디어 좀 받아주시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병설 돌봄 센터 또 학교 옆에 있는 방과후 센터 돌봄 센터 이걸 만들어 놓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말한 지역 아동센터라던가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네.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이거를 갖다가 뒷받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지금 권칠승 의원이 법안 발의하셨는데 지역 아동센터라던가 학교 돌봄센터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 이걸 좀 만들어 놔라. 그래야지만이 되지.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 아동센터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교육의 질, 보육의 질 모두 떨어뜨릴 수 있다. 법안을 통해서 돌봄 체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청사진을 좀 제시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안이고요. 세 번째 대안이 들으셨죠? 뭐냐면 의원님들 들으셨죠? 네. 세 번째. 세 번째 대안이 아까 말씀드린 법안을 기초해서
일원화된 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찔끔, 여성가족부의 찔끔, 교육부의 찔끔 이게 아니라 이 모든 돌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행정체계. 예를 들면 뭐 우리 질병관리본부처럼 그렇지, 그렇지. 뭐 돌봄관리본부라도 돌봄청 뭐 이런 걸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그거 좋다. 예, 학교 돌봄공단, 학교 방과후공단 이런 걸 좀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또 관리 기구를 좀 만들어서 좀 그 관리 체계 아래에서 좀 이런 돌봄 시스템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맞아요. 우리 부모들이 봤을 때 우리 애가 몇 살 때는 어디에 보내면 되고 또 학교 보내고 나서 몇 시에는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그렇지, 예측 가능하게 그렇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아이고 좋네요. 예, 아까 전에 사실 원칙 들을 때는 약간 고구마 느낌이었거든요. 예, 원칙 이 너무 두리뭉실했었는데 방금 세 가지 들으면서 되게 시원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예, 센터 짓고 교육부에서 분리해서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가져가고 이렇게 좀 강력한 법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 보건복지부든 여성가족부든 그 산하에 뭐 돌봄청이나 뭐 학교 방과후 공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면 그 중앙에서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뭐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제 사회부총리 체계 안에서 일종의 이제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협력 체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보건복지부 관할 쪽에서 그들이 주관하는 일종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뭐 교장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리 학교 시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병설 돌봄센터라던가 또 이런 방과후 센터 같은 것들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겠죠.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이제 학교의 시설을 여전히 이용하면서 별도의 운영 시스템 해가지고 병설 유치원처럼 그러면은 부모도 이제 아이가 학교에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병설 유치원처럼 완전히 별도의 운영 시스템이면은 본연의 그런 업무나 교육에 지장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한 가지 그 장기적으로 학교 옆에 무슨 돌봄 센터를 새로 짓자. 아예 학교를 신설할 때는 이제부터 옆에 다시 돌봄 센터를 옆에 짓는다. 요거는 조금 장기 계획이라고 말하기가 좀 오버 아닌가.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인구 절벽이거든요. 인구 절벽이 와가지고 교실이 이제 텅텅 남아돌 그럴 시대예요. 그런데 그 텅텅 빈 교실 놔두고 옆에 뭘 새로 짓는다? 그건 좀 오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실 남아돌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교실 남아도는 이야기는 지금 지방의 이야기고요. 일단 근육 아니고 지방 얘기입니까? 그렇죠. 또 지방 얘기. 아이고 진짜 네네네. 1절만 해라. 1절만. 진짜. 요즘 제가 배에 지방이 쌓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대도시 지역이라던가 또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그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교실이 여전히 모자라서 좀 난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병설 돌봄센터 같은 거를 이제 꼭 굳이 뭐 학교와 이렇게 별도 건물일 필요는 없고요. 뭐 남아도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남아도는 교실 그 일부를 아예 돌봄센터로 그냥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층을 내줘도 되고. 그렇죠. 한 층을 뭐 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학교 시설 복합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잘 보면서 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우리 애들 입장에서 보면요. 가급적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분리가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무슨 말이죠?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저녁 막 5시, 6시, 7시까지 거의 10시간 이상을 학교라고 한 공간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야, 그래서 고육이다. 일단 가급적이면 학교랑 저는 좀 분리된 공간에 좀 별도로 저는 지어주는 게 아이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예산이라던가 또 여건상 학교 옆에 공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제 그럴 경우에는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아파트 그 가운데 팍팍 깨가지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학교의 일부 시설들을
좀 그렇게 전환해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애들도 지겹긴 하겠다. 예, 저는 마지막에 들으면서 너무 좋네요. 그렇게 됐으면 다시 한번 좋다는 말을 드리고 아까 초반에 흥분했던 거와 달리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치. 이제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법안들은 교사들에게는 인기가 없지만 다수의 학부모들에게는 굉장히 인기를 얻을 만한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아하. 그렇지. 그래서 요게 사실 자칫 그 돌봄 제일 잘하는 데가 학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교사들한테 또 시키면 또 해내요. 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참 18 하면서 욕하면서 뭐 하잖아. 막. 네네. 근데 사실 그게 18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또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좀 질도 떨어지고 맞아요. 또 그러면서 또 예.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좋은 해법은 아니다. 그렇게 계속 이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은 해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학부모들과 또 교사들 이게 일종의 을과 을의 갈등이죠. 그들 사이에 막 갈등하다가 교사들만 나쁜 사람들 되고 맞아. 법은 통과되고 최악이네.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예. 시나리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어서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이제 학부모들과 저는 교사 단체들 사이에 차분히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들도 또 교육부에서도 좀 최선의 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라던가 또 뭐 이런 걸 자꾸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말했던 이런 그 별도의 어떤 병설 시설 뭐 이런 거 하는 거가 쉽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모순이죠. 돌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인력이나 예산을 별도의 투입하는 센터.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센터를 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극적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의견들을 좀 개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제발 이런 특별법안 만들 때 이런 교사들의 의견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가끔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냐, 아예 돌봄 자체를 학교에서 떼내야 된다, 학교 건물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또 어딘가로 차 타고 이동한다, 걸어서 이동한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학교 안에 시설을 이용하지만 얼마든지 그런 센터를 통해서 별도의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좀 거기까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좋은쌤, 나쁜쌤은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좀 들으셨나요? 우리 좋은쌤. 예, 저는 저희 딸이 4살인데 지금 네. 저희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같이 학교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이죠. 저희 아내의 교실 옆에 있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딱 거리상으로 한 20m 정도밖에 안 되는 같은 공간 안에 어린이집이 좋네요.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안심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사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되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돌봄을 어머니들이 부모님이 보낼 때 학교로 보낼 때 안심하고 보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은 원장님도 있고 선생님도 따로 뽑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잘 되고 있거든요. 별도의 그러니까 공간이 이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교사가 애들 수업도 하고 돌봄도 운영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전담 인력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직장 어린이집, 병서 유치원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것들을 그래야지 애들한테 조금 더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질 좋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정말 오늘 방송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확고해진 것 같아서 그것들을 체계를 잡는데 좀 정치인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 좀 한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나쁜쌤. 아니 뭐 저는 뭐 초기에 법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근거도 없는 거 막 우리 쌤들이 열심히 했지만
제대로 된 법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이익이 되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그런 법안이 아니었는가. 사실 제가 이제 초동이 안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 있다까지만 들었지 실제로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까지는 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오늘 시온쌤 얘기 들으면서 저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우리 학부모들이 진짜 안심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한 5-6시간 동안 수업하다가 또 조금만 옮겨가지고 그게 또 5-6시간 또 있는다. 와 진짜 내가 애라면 미칠 거야 진짜. 그리 따지면 아예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조금 분리되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조금 더 뭐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육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뭐 이 정도 법 하나 내주면 뭐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법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방송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도기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정말 가정에서 저 엄마 아빠가 만약에 둘 다 계시다면 둘 중에 한 사람만 일해도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환경이 되고 또 모든 직장이 다 4시 반에 다 퇴근해서 충분히 이제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사회적인 환경이 됐으면 되겠죠. 예.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과도기인데 이 과도기를 저희가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이들에게 좋은 방식으로. 우리 김혁 선생님, 지금 네. 오늘도 돌봄 업무로 고생하고 계실 우리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늘 학교에서 지금 맡겨진 일 하시느라고 많이 좀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뭐라 제가 해드릴 게 없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먼저로 좀 제가 뭐 꼭 해줘야 되는 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뭐라도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면 참 좋겠는데 도움이 안 돼서 참 죄송하고요. 일단 돌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실은 사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촘촘하고 또 좀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운동에서도 지금 의원실들하고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좀 일종의 대체 법안을 좀 제시하고 해보려는 좀 노력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최선을 한번 다해볼 테니까 또 함께 우리가 또 더불어 살아가는 좀 사회에서 또 해주실 역할들 또 좀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한가하는데 뭐 초등학교 가갖고 돌봄 업무나 좀 지원하이소죠. 너무 많아서 내가 한 군데만 네.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너무 많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국가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시 방편으로 시행했던 것들이 관행적으로 굳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방과후나 돌봄도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좀 이 저출산 시대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이런 그렇죠. 모든 예. 법안들 결국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네. 21대 국회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또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런 상임위원회, 뭐 법사위 가지고 많이 싸우던데 사실 저희의 관심은 교육위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음 정책 방송 때는 이 교육위원회에 어떤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 교육위는 뭐 하는 데인지 한번 낱낱이 살펴보는 그런 방송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그때도 저 사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안 해도 알 수 됩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 양반 말고 저희가 예. 뭐 당대표들 모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건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하여튼 교육계 이슈가 터질 때마다 놓치지 않고 논평도 쓰고 설명서도 쓰고
하면서 우리 선생님 도우려고 노력하셨던 우리 김영식 대표님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긴 시간 우리 엄마와 밀접한 돌봄 이야기지만 또 복잡한 또 법의 이야기인데 청취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께 하나하나 파헤쳐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